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성강을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강은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화려한 성장주는 아닙니다. AI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바이오 신약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한번 관심이 붙으면 꽤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만 물류 인프라를 가진 회사입니다. 둘째,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저평가 자산주입니다. 셋째, 최근에는 당진항 양곡 자동화 터미널이라는 대형 투자 재료가 붙었습니다. 성강은 1948년 창사 이후 항만하역, 운송, 보관, 사일로 사업을 해온 종합물류기업입니다. 회사는 인천항, 군산항,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출입 화물과 연안화물의 하역 운송을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강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물건이 움직이는 길목을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항만에서 곡물, 컨테이너, 벌크화물, 자동차, 원자재가 들어오고 나갈 때 필요한 하역, 보관, 운송을 담당합니다. 이런 회사는 단기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항만 물동량이 유지되는 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회사를 자주 놓칩니다. 왜냐하면 테마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주는 AI라는 말만 붙어도 주가가 움직입니다. 바이오주는 임상 뉴스 하나에 급등락합니다. 로봇주는 대기업 협업 뉴스가 나오면 바로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강 같은 항만 물류주는 뉴스가 조용합니다. 사업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성강을 볼 때는 단순히 오늘 급등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진 자산, 실적, 신규 투자, 주주환원, 유통주식 수급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최근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성강은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제77기 재무제표를 승인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자산 총계는 약 6,913억 원, 부채 총계는 약 2,571억 원, 자본 총계는 약 4,342억 원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904억 원, 영업이익은 약 413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394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매출 1,904억 원에 영업이익 413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 구조입니다. 물류회사인데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본총계입니다. 자본총계가 4,300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 중후반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매일경제 시세 기준 2026년 4월 30일 성강의 시가총액은 약 1,574억 원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시장은 성강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PBR 1배는커녕 0.4배 아래에서 평가받는 구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업종 디스카운트입니다. 항만 물류는 성장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줍니다. 반대로 전통 물류, 항만, 보관, 하역 사업에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성강은 발행 주식수가 660만 주입니다. 발행 주식수 자체가 많지 않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실제로 도는 주식수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종목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장점은 수급이 붙으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이 조금만 늘어도 주가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은 평소에는 거래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기간이나 큰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고 매수세가 없으면 저평가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즉, 성강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싸다는 사실을 시장이 다시 볼 만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당진항 양곡 자동화 터미널입니다. 성강은 당진항에 대규모 양곡 자동화 터미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대 보도에 따르면 성강은 약 3,100억 원 규모의 양곡 자동화 터미널을 착공했고 해상공사는 2025년 4월 착공해 2027년 11월까지 약 32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새 공장 짓는다 수준이 아닙니다. 양곡 터미널은 식량 물류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사료용 곡물, 밀, 옥수수, 대두 등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수입 곡물이 들어오는 항만 저장되는 사일로 내륙으로 이동하는 물류망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식량안보 인프라입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도 당진항을 중부권 양곡 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3,100억 원 규모의 성문 양곡터미널 민간개발 협약이 체결됐고 식량안보 핵심 시설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성강의 그림이 보입니다. 기존에는 인천, 군산, 평택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진항까지 연결되면 서해안 물류 벨트가 강화됩니다. 인천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습니다. 군산은 서해안 산업벨트와 연결됩니다. 평택은 자동차 산업물류 흐름과 연결됩니다. 여기에 당진까지 붙으면 중부권 곡물 물류에 새로운 거점이 생깁니다. 충남도 보도에서는 당진항이 본격 운영되면 기존 인천, 군산, 평택항 물동량 일부가 당진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동량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물류 거점 형성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강이 당진항 투자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물류 거점 지배력 확대입니다. 항만 물류는 한번 인프라를 깔면 쉽게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부두, 하역 장비, 사일로, 운송망, 고객 네트워크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정상 가동 이후에는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조건 장밋빛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첫째, 투자비 부담입니다. 3천억 원 안팎의 투자는 성강의 체급을 고려하면 작지 않습니다. 둘째, 공사 기간 리스크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나면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동률 리스크입니다. 터미널이 완성됐다고 바로 이익이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동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감가상각비 부담입니다. 대규모 설비가 완공되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매출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 오히려 단기 이익률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강을 분석할 때 당진항 투자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대형 호재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완공 시점, 투자비 집행, 부채 증가, 물동량 계약, 실제 가동률까지 봐야 합니다. 이제 배당을 보겠습니다. 성강은 2025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4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28억 3,050만 원, 시가 배당률은 2.3%,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24일로 공시됐습니다. 배당 450원은 엄청 높은 배당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강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면서 배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PBR 자산주가 시장에서 재평가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적이 흑자여야 합니다. 둘째, 자산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주환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강은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2025년 순이익이 390억 원대입니다. 자본총계가 4,300억 원대입니다.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순자산 가치 대비 낮습니다. 이런 회사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 밸류업, 저PBR, 자산주, 배당주 흐름이 다시 강해질 때 성강 같은 종목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만 움직이면 성강은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성강은 시장의 색깔을 많이 탑니다. 성장주 랠리에서는 소외될 수 있고 저평가 자산주 장세에서는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30일 기준 성강은 23,850원에 마감했고 전일 대비 7.43% 상승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약 17만 주, 거래대금은 약 40억 원 수준으로 표시됐습니다. 52주 최고가는 24,600원, 52주 최저가는 16,150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최근 주가가 저점에서 꽤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2주 최저가가 16,150원이고 최근 주가가 23,000원대라면 저점 대비로는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총계와 순이익 대비로 보면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붙으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성강처럼 유동성이 얇은 종목은 호가가 얇을 수 있습니다. 오를 때는 빠르지만 밀릴 때도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강은 추격 매수보다 눌림목, 거래량, 지지선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강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 안정성입니다. 성강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고 순이익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결 매출 1,904억 원, 영업이익 413억 원, 순이익 394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 회사가 단순히 자산만 많은 회사가 아니라 실제 돈도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평가 자산주 중에는 자산은 많지만 이익이 약한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는 PBR이 낮아도 재평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강은 이익이 있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산 가치입니다. 자본 총계가 4,300억 원대인데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입니다. 이 괴리가 성강의 핵심입니다. 물론 장부상 자산 가치가 곧바로 주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 물류 자산은 당장 팔아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PBR 0.3명, 4배 수준에서 거래된다면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당진항 성장성입니다. 당진항 양곡 자동화 터미널은 성강의 장기 성장 스토리입니다. 단기 테마가 아니라 2027년 이후를 봐야 하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해상공사, 육상공사, 4일로 자동화 시스템, 물동량 확보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시장은 성강을 단순한 기존 항만하역주가 아니라 중부권 곡물 물류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품절주 수급입니다. 성강은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평소에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붙고 거래량이 터지면 탄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매수세가 약해지면 하락도 빠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반드시 거래량과 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밸류업 장세 수혜 가능성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시장 분위기가 저PBR 배당 자산주 중심으로 흐르면 성강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있고 자본이 두텁고 배당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밸류업 테마와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성장 속도입니다. 성강은 고성장주가 아닙니다. 매출이 매년 50%, 100%씩 늘어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이 고성장 섹터를 선호하는 구간에서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대규모 투자 부담입니다. 당진항 투자는 분명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 흐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물동량 변수입니다. 항만 물류는 결국 물동량입니다. 수출입 경기, 곡물 수입량, 자동차 물류, 벌크 화물 흐름, 중국 경기, 글로벌 해운 환경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도 어렵습니다. 특히 단기 급등 후 거래량이 줄면 주가가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저평가의 장기화입니다. PBR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저평가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강도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성강을 보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회사가 싸냐?가 아닙니다. 이미 싸다는 것은 숫자로 어느 정도 보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볼 계기가 있느냐? 그 계기가 당진항일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저PBR 밸류업 장세일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배당 확대일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실적 서프라이즈일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거래량 증가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강하게 붙으면 성강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계기도 없으면 좋은 회사인데도 주가는 조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구간별 전략을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급등 추격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강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 급등 시 호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등한 날 따라가기보다는 거래량이 터진 뒤 눌림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중기 투자자라면 2026년 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당진항 투자로 인한 비용 부담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배당 기조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당진항 완공 이유를 봐야 합니다. 이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성강이 곡물 물류 시장에서 지배력을 키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강은 조용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연결 매출 1,904억 원, 영업이익 413억 원, 당기순이익 394억 원, 자본총계 4,342억 원, 배당 주당 450원, 그리고 당진항 양곡 자동화 터미널이라는 장기 투자 재료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소형 물류주로만 볼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성강은 꿈으로만 사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 자산, 배당, 투자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좋게 보면 저평가 자산주의 성장 인프라 투자가 붙은 종목입니다. 나쁘게 보면
저평가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전통 물류주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성강은 지금 당장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실적과 자산 가치, 배당, 인프라를 보기 시작하면 조용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가? 둘째, 당진항 양곡터미널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셋째, 투자비 부담에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인가? 넷째, 거래량이 늘면서 저PBR 재평가 흐름이 붙는가? 다섯째, 배당과 주주환원이 유지 또는 확대되는가? 성강은 단기 테마주처럼 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평가 자산주, 항만, 인프라주, 곡물 물류주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